생명을 앗아가는 추위 속에서도 천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쉘터 디자인이 있습니다. 전자장비도 프로판 가스도 300달러짜리 침낭도 아닌 비닐 한 장과 반사 담요, 그리고 작은 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쉘터는 내부 온도를 화씨 40도, 약 섭씨 22도 이상 높여줍니다. 10분 만에 동상이 걸릴 수 있는 조건에서도 사람들은 아주 안락하게 밤을 지샜습니다. 북극 탐험가들이 이를 사용했고 군 생존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며 원주민들이 수천 년에 걸쳐 완성했습니다. 무게는 2파운드 약 900g 미만이며 배낭의 어떤 주머니에도 쏙 들어갑니다.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10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니빼나 더 비싼 침낭, 단열 텐트, 발열 장비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거의 아무도 이 쉘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요? 아웃도어 장비 산업은 연간 9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추운 날씨에 캠핑을 위한 해결책으로 침낭, 단열 재킷, 전기 담요, 휴대용 히터, 세계절용 텐트,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연간 업그레이드 제품들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물리학과 불로 추위를 해결하는 쉘터는 패키지로 만들거나 브랜드화할 수 없으며 바코드를 붙여 소매점 선반에 진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팔 수 없는 것은 마케팅될 수 없습니다. 마케팅되지 않는 것은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결국 그런 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은 캠핑장이나 국립공원에서 이 쉘터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를 잊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아웃도어 장비 업계가 여러분이 만드는 법을 절대 배우지 않기를 바라는 추운 날씨의 생존 시스템, 슈퍼 쉘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보관고를 열기 전에 이런 이야기가 소중하다면 종 모양, 알림 설정과 구독 버튼이 이 지식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잊게 만든 것을 기억해야 할 누군가에게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봅시다. 1940년 캐나다 서스케처원입니다. 모스 코찬스키라는 소년이 캐나다 대초원 깊숙한 외딴 농장에서 폴란드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전기도 수도도 없으며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 가려면 야생의 들판을 뚫고 말을 끄는 마차로 2시간을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 고립된 농가의 겨울 온도는 정기적으로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지는데 이는 화씨와 섭씨가 동일한 공포의 숫자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소녀는 매일 7마일을 걸어 등교합니다. 보레알 숲의 심장부를 가로지르는 흙길을 따라 어두운 숲 가장자리에 숨어있는 늑대들을 지나고 얼어붙은 강둑을 건너는 곰들을 지나며 허리와 때로는 가슴까지 차오르는 눈더미를 뚫고 말입니다. 폴란드 출신의 목수이자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던 그의 아버지는 어떤 학교 커리큘럼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칩니다. 바로 추위가 당신을 죽이려 할 때 살아남는 법입니다. 값비싼 장비가 아니라 자작나무 껍질, 가문비 나무 가지, 쓰러진 나무, 그리고 얼어붙은 땅 위에 피운 불을 이용하는 법 말이죠. 모스는 캐나다 북부의 원주민들, 즉 크리족, 데네족, 이누이트족이 유럽 탐험가가 이 대륙에 발을 들이기 수천 년 전부터 이 잔인한 겨울 속에서 어떻게 번성해 왔는지 지켜보며 자랍니다. 그들에게는 고어텍스가 없었습니다. 특정 온도 등급이 매겨진 합성 단열재도 없었습니다. 아웃도어 전문점에서 $250에 판매하는 리튬 배터리, 발열 조끼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 반사, 바람, 습기, 그리고 쉘터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으며 현대의 열공학 및 재료과학은 이제야 비로소 통제된 실험실 연구를 통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는 인류 역사의 모든 문화와 시대에서 야생 생존에 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읽습니다. 14세에 그는 프린스 엘버트로 이사하여 사실상 공공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오래된 보이스카우트 매뉴얼과 애슐리의 매듭책에 집착하게 되었고 1954년 당시 농장 소년에게는 거금이었던 $15를 모아 자신만의 책을 샀습니다. 1960년 그는 서스케처원 대학교에 입학하여 인류학, 심리학, 지질학을 공부합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교육은 얼어붙은 숲 깊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는 진정한 야생 생존을 마스터하기로 결심합니다. 안락한 워크숍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장비가 고장나고 온도가 계속 떨어질 때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생존술 말입니다. 1972년경 모스는 엘버타 대학교의 부교수가 되어 이후 25년 동안 야외 교육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는 이 나라의 다른 어떤 교수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을 합니다. 그는 캐나다 겨울에 한복판에 홀로 보레알 숲으로 걸어 들어가 몇 주 동안 그곳에 머물며 허리까지 차오르는 눈 속에서 가문비 나무가지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기온이 영하 30도 이하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쉘터 디자인을 테스트합니다. 바위 벽, 눈덩이, 임시 반사판에서 반사되는 다양한 화력 배치에 따른 열 손실을 측정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어둡고 얼어붙은 숲속에서 수년간 얼어붙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치며 그는 야외에서 따뜻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추운 날씨 캠핑의 진짜 문제는 부족한 단열이 아닙니다. 바로 복사 라디에이션입니다. 이 뒤에 숨겨진 과학은 장비업계에 치명적인 만큼 우아하기 때문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야외에서 보낸 모든 추운 밤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숙련된 캠퍼들과 심지어 많은 생존 교관들조차 인체가 열을 잃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신체는 네 가지 뚜렷한 메커니즘을 통해 열을 잃습니다. 바닥을 통해 온기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전도, 피부에서 열을 앗아가는 바람과 공기의 움직임에 의한 대류, 열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땀과 호흡에 의한 증발, 그리고 장비업계에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인 복사입니다. 침낭은 정지된 공기를 가두어 대류 열 손실을 늦춥니다. 그리고 매트는 아래에 얼어붙은 땅으로 향하는 전도 열 손실을 차단합니다. 하지만 춥고 맑은 밤 전체 열 손실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복사는 여러분의 값비싼 장비 세트에 거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무시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주 공간으로 온기를 발산하는 히터처럼 끊임없이 적외선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피부를 떠나 대기 중으로 솟구쳐 오르며 말 그대로 우주로 사라집니다. 맑은 겨울밤의 하늘은 절대 0도에 가까운 거대한 반결판 역할을 하며 텐트나 침낭 안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적외선 에너지를 끊임없이 위로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단열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의 어떤 침낭도 심지어 $800짜리 윤리적으로 채취된 900 필파워, 거위털로 채워진 침낭이라 할지라도 복사열 손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단열재는 전도와 대류를 다루지만 적외선 복사에는 완전히 투명하기 때문입니다. 장비업계는 항상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품 라벨이나 마케팅 캠페인 또는 매년 겨울 유튜브 추천 영상에 가득한 수천 개의 장비 리뷰 영상에서 단 한 번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추운 날씨에 캠핑을 하는 모든 사람을 분노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다음에 나올 내용은 그들이 연간 $900억 매출 아래에 묻어버린 과학이니 계속 들어보세요. 196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은 태양과 그늘의 온도차가 500도를 넘나드는 우주 공간의 진공 상태에서 바로 이 복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마일러 담요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알루미늄 증착 코팅이 된 얇은 폴리에스테르 필름 시트로 모든 복사열의 최대 97%를 반사합니다. 이 수치를 잠시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 생존의 방정식 전체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97%라는 것은 몸에서 나가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텐트 위 얼어붙은 밤하늘로 사라지는 대신 여러분을 향해 바로 튕겨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나사는 1969년 달 표면에 우주 비행사들을 데려간 아폴로 달 착륙선에 1973년 위험할 정도로 과열되었던 스카이랩 우주 정거장에 그리고 그 이후 발사된 거의 모든 우주 미션에 이 반사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군대도 즉시 이를 채택하여 국방색 뒷면이 있는 강화 버전인 캐주얼티 블랭킷 응급 담요를 만들었고 베트남 전쟁 이후 전투 위생병들이 모든 구급함에 이를 휴대하여 전 세계 얼어붙은 교전 지역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부상병들의 저천증을 예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주요 대회의 마라톤 주자들은 극한의 활동 후 심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결승선을 통과한 후 이 반짝이는
은색 시트로 몸을 감쌉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수백 번은 보았겠지만 그것이 캠핑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것입니다. 이 기술은 기밀도 아니고 제한되지도 않았으며 정부 비밀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주유소나 캠핑 매장에서든 $1000면 살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설계된 목적대로 수행하는 데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도어 장비업계는 수십 년 동안 반사 쉘터 기술이 추운 날씨 캠핑의 주요 구성 요소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매우 불편하게 만드는 과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술지 야생 및 환경의학 Wilderness and Environmental Medicine에 게재된 연구는 반사 쉘터가 여러 통제된 현장 조건과 기후대에서 기존의 캠핑 설정에 비해 복사열 손실을 현저히 줄인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칸디나비아의 군사 연구기관들은 적절하게 구조화된 반사 쉘터가 보호받지 못한 인간이 3여6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주변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한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음을 독립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코찬스키의 부시크래프트 전통을 따르는 현장 실습가들은 제대로 지어진 슈퍼 쉘터 내부와 외부 기온의 차이를 화씨 40도에서 85도까지 측정했습니다. 즉 밖이 화씨 0도, 약 영하 18도일 때 쉘터 내부는 화씨 40도에서 85도, 약 섭씨 4이기 9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플리스 한 벌만 입고도 잠을 잘 수 있을 만큼 따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배터리도 연료통도 벽 콘센트에서 충전해야 하거나 세계 시즌마다 교체하거나 제조사가 새로운 독자적 단열재의 이름을 붙인 업데이트 모델을 출시할 때마다 매년 새로 구입해야 하는 장비 하나 없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것을 아웃도어 매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득 채우고 있는 업계 표준의 추운 날씨 캠핑 솔루션과 비교해 보십시오. 극한의 추위에 견디도록 설계된 세계 전용 텐트는 브랜드, 용량, 그리고 마케팅 부서가 올해 발명해낸 독자적인 원단 기술 이름에 따라 $500에서 $2000 사이입니다. 영하 20도 화씨 기준, 용겨울 침낭은 $300에서 $800 사이이며 밀폐된 텐트 안에서 며칠 밤 동안 습기를 흡수하면 단열 효과의 최대 30%를 잃습니다. 휴대용 캠핑 히터는 $100에서 $400이며 매 여행마다 구입하고 가지고 들어가고 가지고 나와야 하는 연료통이 필요하며 이는 캠핑을 계속하는 한 끝나지 않는 무게와 반복되는 비용을 추가합니다. 겨울철 지면 온도를 견디는 단열 매트는 $100에서 $250 사이이며 체중에 의한 압착으로 인해 이후엔 3시즌이 지나면 열 저항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겨울 캠핑에 대한 기존 방식의 총 투자 비용은 쉽게 $1000를 넘고 종종 $2000를 초과하며 단열재가 퇴화하고 지퍼가 고장나며 방수 코팅이 손상되고 폼이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눌리면서 3엔 5년마다 여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합니다. 슈퍼 쉘터 솔루션은 총 비용이 $30 미만입니다. 투명 폴리에틸렌 비닐 한 롤은 어느 철물점에서나 $5-8면 삽니다. 마일러 응급 담요나 강화 반사 타프는 $315이며 파라코드와 덕트 테이프를 합쳐도 평생 쓰고 남을 양이 대략 $5입니다. $2000짜리 기존 장비보다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시스템에 드는 비용이 $30 미만이며 그 뒤에 숨겨진 핵심 지식은 단 한 번의 교체 구매 없이 평생 지속됩니다. 이 수치는 충격적이지만 물리학이 이미 1만 년 전에 공짜로 해결한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계속해서 해결책을 사주기를 바라는 기업들에게만 충격적일 뿐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은 업계가 최선의 해결책을 팔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해결책을 팔고 있는지 의심조차 하지 않고 매년 장비에 수천 달러를 쓰는 캠퍼들의 99%보다 추운 날씨 생존의 물리학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보관고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다음에 열어볼 내용은 야외에서 보내는 모든 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추위에 대한 연간 업그레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에게 비교가 훨씬 더 나빠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슈퍼 쉘터는 단순히 돈만 아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시스템보다 근본적으로 더 잘 작동합니다. 그 이유는 습기라는 치명적인 한 단어로 귀결됩니다. 기존의 텐트는 폐쇄형 시스템입니다.
몸에 열을 가두기도 하지만 밤새 몸에서 배출되는 모든 습기 분자도 가둡니다.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하룻밤에 1원 파인트, 약 0.1리터의 수증기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밀폐된 텐트 안에서 그 습기는 장비 속으로 스며드는 것 외에는 갈 곳이 전혀 없습니다. 습기는 텐트 벽에 응결되어 침낭 위로 떨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겨울 여행 셋째 날 밤이 되면 침낭은 흡수된 습기만으로 단열 능력의 최대 30%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운 깃털, 침낭은 특히 이 영향에 취약합니다. 젖은 다운은 서로 뭉쳐 부풀어 오르는 힘으로 툭을 잃고 900달러짜리 침낭은 겨울 캠핑 사흘밤 만에 백화점에서 파는 300달러짜리 저가 모델과 같은 성능을 내게 됩니다. 이것은 제조사들이 서둘러 고치려는 설계 결함이 아닙니다. 이는 비즈니스 모델의 특징입니다. 현장에서 장비가 빨리 퇴화할수록 여러분은 매장 선반에 있는 다음 개선 버전으로 더 빨리 교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퍼 쉘터는 개방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전면이 불을 향하고 공기가 자유롭게 순환하며 몸과 호흡에서 나오는 습기는 단열재에 갇히는 대신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침구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단열재는 부풀어 오른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의 장비는 성능 저하나 교체 없이 밤마다 풀 가동됩니다. 모스 코찬스키는 현대의 그 누구보다 이 근본적인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를 시에 가까운 단순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말고 자연과 함께 일하라. 불은 단순히 열만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은 복사 적외선 에너지, 대류하는 따뜻한 공기,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에서 습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건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슈퍼 쉘터는 이 세 가지 이점을 동시에 포착합니다. 투명 폴리에틸렌 비닐 전면은 불에서 나오는 복사열이 쉘터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바람을 막고 내부의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면서도 적외선 복사에는 투명한 온실 창문처럼 작동합니다. 반사 마일러 뒷면은 들어오는 열 에너지를 거주자에게 직접 튕겨내어 뒤쪽에서 잠자는 공간에 온기를 집중시키는 파라볼릭 거울처럼 작동합니다. 높게 만든 침대는 추운 공기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몸의 온기를 앗아가는 얼어붙은 땅으로의 전도열 손실을 막아줍니다. 이는 대부분의 캠퍼들이 야외에서 정말 추운 첫날 밤을 보낼 때 뼈저리게 배우게 되는 치명적인 사실입니다. 세 가지 열 보존 메커니즘이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안에서 함께 작동하며 이 쉘터는 무게가 2파운드 미만이고 하이킹 바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코찬스키는 1988년 그의 기념비적인 저서 부시크래프트의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이 책은 거의 40년 동안 절판되지 않은 캐나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륙의 모든 캠핑장 입구에 새겨져야 할 문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알수록 적게 들고 다닌다. 이 한 문장은 적게 알수록 많이 산다. 라는 정반대의 원칙 위에 세워진 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존적인 위협입니다. 현대 아웃도어 장비 경제의 구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제품은 하나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각기 다른 교체 주기를 가진 별도의 구매를 요구합니다. 특정 온도 범위용 침낭이 필요하고 그 범위를 확장할 라이너도 필요하며 휴대할 압축백도 필요하고 아래에 깔 단열 매트도 필요하며 텐트가 만드는 결로로부터 침낭을 보호할 비비색도 필요합니다. 세계 전용 텐트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팩은 버티지 못하므로 눈용 팩도 필요하고 바람에 견디기 위한 추가 가이라인과 얼음 손상으로부터 바닥을 보호할 그라운드 시트도 필요합니다. 각각 별도의 마진이부터 따로 판매됩니다. 베이스 레이어, 미드 레이어, 아우터 쉘과 같은 보온 의류도 필요합니다. 각각 특정 브랜드여야 하고 독자적인 기술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몇 시즌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이 제품 하나하나가 반복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닳기 때문입니다. 모두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며 모두 프리미엄 가격에 약간의 개선을 더해 매년 업그레이드 됩니다. 침낭 시장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30억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전체 캠핑 및 아웃도어 장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수익이 9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철물점 재료와 1만 년 된 무료 지식으로 만든 10달러짜리 대안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불 앞에 나뭇가지로 지탱한 마일러 다묘에는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를 지배해온 적외선 반사의 물리학에는 상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모든 인류가 누릴 수 있었던 생존 원칙에 구독 모델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아웃도어 산업의 전체 경제 구조는 추운 환경에서의 생존이 브랜드 제품의 올바른 조합을 구매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여러분이 믿기를 요구합니다. 슈퍼 쉘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생존은 물리적 원리의 올바른 조합을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원리는 패키지화하거나 브랜드화할 수 없고 400%의 마진을 붙여 평생 보증을 내걸고 아웃도어 소매점에서 399달러에 팔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업계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들은 슈퍼 쉘터를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관심을 끌게 하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전체를 대중의 감시에 노출시키는 바이럴 반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더 우아한 방법을 썼습니다.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마케팅, 인플루언서 캠페인, 잡지 화보, 그리고 캠핑을 지식이 아닌 소비와 동일시하는 소셜 미디어 미학을 통해 캠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의했습니다. 캠핑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의 통용 화폐는 기술이나 이해, 1만 년 동안 축적된 인류 생존의 지혜가 아닌 제품입니다. 온라인에서 주류 캠핑 콘텐츠를 본다면 무언가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몇 개인지, 무언가를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영상이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그 비율은 참담할 정도이며 이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업계의 그 누구도 소리내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조용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의 공원 규정은 노지에서의 불 피우기를 제한하거나 완전히 금지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전적으로 화재 안전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며 이는 정당하고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산불 위험은 실제적이고 파괴적이며 특히 건조한 지역과 가뭄철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수적인 효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방정식에서 불을 제거하면 추위에 대한 남은 유일한 해결책은 가격표가 붙은 채 매장 진열대에 걸려 있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것은 정말 미묘한 문제입니다. 화재 제한은 숲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슈퍼 쉘터는 책임감 있는 화재 관리, 적절한 공간 확보, 그리고 숙련된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슈퍼 쉘터 뒤에 숨겨진 원리, 즉 복사열 반사와 적절한 쉘터 기하학이 수백 달러에 제조된 장비를 극적으로 줄이거나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그 이해는 불을 피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어떤 경사 쉘터 린투에서든 등 뒤에 배치된 마일러 담요는 단 하나의 불꽃 없이도 자신의 천을 반사하여 측정 가능한 온기를 더해줍니다. 투명 비닐 바람막이는 갇힌 태양열이나 체열만을 사용하여 작은 쉘터 공간의 온도를 화씨 10도에서 15도까지 높일 수 있는 온실 효과를 만듭니다. 나무잎, 풀, 상록수 가지와 같은 천연 재료를 사용한 적절한 지면 단열은 자는 동안 조용히 온기를 훔쳐가는 전도열 손실을 방지하며 무엇을 모아야 할지 안다면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기본 원칙이며 물리학을 이해하고 나면 이를 실행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전체 슈퍼 쉘터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장비 카탈로그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이니 잘 들어보세요. 대략 8.6피트, 약 2,010만에 하마 떨어진 나무 두 그루를 찾거나 그 거리만큼 튼튼한 기둥 두 개를 땅에 박으십시오. 이것들이 쉘터 구조 전체의 고정점이 될 것입니다. 파라코드나 사용 가능한 튼튼한 줄을 사용하여 가슴 높이 정도의 두 나무 사이를 잇는 리지라인을 설치하십시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이 매달릴 쉘터의 척추가 됩니다. 쉘터 뒷면에 마일러 담요나 반사 타프를 리치라인 위로 걸치는데 반사되는 면이 여러분이 잠잘 곳을 향해 안쪽으로 오게 해야 하며 하단 가장자리를 바위, 통나무 또는 팩으로 단단히 고정하여 바람에 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 투명 폴리에틸렌 비닐 시트를 쉘터의 전면과 상단에 걸쳐 바람을 막고 축적된 따뜻한 공기를 유지하면서 불에서 나오는 복사열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온실 창문을 만드십시오. 쉘터 안에 높게 만든 침대를 만드십시오. 이 단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건너뛰지 마세요. 추운 날씨에 맨 땅에서 자지 마십시오. 땅은 주변 공기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몸의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통나무를 나란히 놓아 플랫폼을 만드십시오. 그 위를 상록수 가지, 마른 잎, 풀 또는 고사리 등으로 두껍게 덮으십시오. 천연 단열재를 최소 6인치 약 15cm 깊이로, 심한 추위에는 12인치 약 30cm가 이상적입니다. 매트가 있다면 그 위에 놓으십시오. 이제 쉘터 전면 계구부에서 약 3, 4피트, 약 1m 떨어진 곳에 불을 피우십시오. 이 용되는 긴 통나무 불, 롱록 파이어이 가장 좋습니다. 두 개의 두꺼운 통나무를 평행하게 놓고 그 사이에서 불이 꾸준히 타게 하여 투명 비닐창을 통해 쉘터 안으로 직접 투사되는 지속적인 복사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마일러가 그 열을 다시 반사하여 이제 여러분은 열 거울 안에서 자게 됩니다. 정면에서 온기가 닿고 뒤에서 다시 튕겨 돌아와 매장의 어떤 텐트도 흉내 낼 수 없는 열 봉투를 형성합니다. 북부 온타리오의 한 부시크래프트 실습가는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 화씨, 인동한 쉘터 내부 온도를 화씨 70도, 약 섭씨 21도로 유지하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표준 데이팩 안에 들어가는 재료만으로 화씨 85도의 온도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단순한 따뜻함 그 이상입니다. 자는 동안 장비를 적극적으로 말려줍니다. 불입구 근처에 둔 젖은 부츠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마릅니다. 쉘터 안에 걸어둔 눅눅한 옷은 복사열과 반사열의 조합으로 마릅니다. 습기를 가두어 상황을 악화시키는 기존 텐트와 달리 슈퍼 쉘터는 캠핑장 전체를 작동하는 건조기로 바꿔줍니다. 모스코찬스키는 캐나다, 미국, 영국, 스웨덴의 군인들에게 40년 이상 이 시스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천 명을 더 가르치게 된 민간인 생존 교관들을 훈련시켜 부시크래프트 커뮤니티를 통해 속삭이는 비밀처럼 번져나가는 조용한 지식의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코디 룬딘은 애리조나의 원주민 생존 기술 학교 Aboriginal Living Skill School의 겨울 생존 코스에서 슈퍼 쉘터를 만들어 이 개념이 캐나다 보레알 숲을 넘어 훨씬 먼 곳에서도 작동함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결코 주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트렌디한 해시태그가 되지도 않았고 장비 리뷰에 등장하지도 않았으며 캠핑 잡지 광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와 비닐 시트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광고를 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찬스키는 2019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수십 년간의 생생한 지식은 이제 그의 책과 제자들, 그리고 구매보다 이해를 선택한 사람들이 지은 쉘터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보관고에서 여러분이 얻어갔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추위에 대한 해결책은 결코 더 좋은 침낭이 아니었습니다. 더 비싼 텐트도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필파워 등급이나 매년 이름이 바뀌는 독자적인 상표의 단열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추위에 대한 해결책은 1만 년 동안 동일했습니다. 불, 반사, 기하학, 그리고 이해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북극에서 안데스까지, 스칸디나비아에서 시베리아까지 지구상의 모든 문화권은 이와 동일한 물리적 원리에 기반하여 쉘터를 지었습니다. 북부 스칸디나비아의 사미족, 시베리아 타이가의 에벤키족, 캐나다 쉴드의 크리족, 그들은 현대의 아웃도어 매장을 단 한 주말 만에 텅 비게 만들 법한 겨울 속에서도 거의 아무것도 들고 다니지 않으면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남았습니다. 모스코찬스키가 평생을 바쳐 세상에 가르친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할수록 적게 들고 다닌다. 우리는 슈퍼 쉘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잊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잃는 것이 끝은 아니며 영구적이지도 않습니다. 물리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외선 복사는 여전히 97%의 효율로 알루미늄에 반사됩니다. 투명 비닐은 여전히 온실 창문처럼 복사열을 통과시킵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땅은 여전히 단열합니다. 그리고 인체는 여전히 세는 달러짜리 반사 소재로 포착하여 되돌릴 수 있는 온기를 발산합니다. 지식은 먼지 쌓인 매뉴얼과 희미해지는 기억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식은 죽지 않습니다. 방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가 배낭 속 장비나 밤의 추위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업계가 묻으려 했던 생존의 지혜를 파헤치고 있습니다.
배낭뿐만 아니라 마음의 장비를 갖추십시오. 금지된 지식의 다음 보관고가 곧 열립니다.